오늘은 영성과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대 시대에서 이제 영성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거라고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큰 이슈가 지구상을 지금 온 생활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몇 년만 더 흐른다면 아마도 우리 인류는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현상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또 한 번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진화해야 될 부분은 과학이나 이런 모든 부분 진화가 다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진화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영성이 진화가 해야 됩니다. 그 영성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개체성을 소멸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의식이 전체적으로 나아가야만 영성의 진화는 담보가 되는 거예요. 영성세계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면서 의식은 땅에 붙어 있고 말로는 영성을 진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말뿐인 거예요. 영성의 진화를 하려고 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영성이 진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뇌 구조와 뇌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영성 진화는 단순히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은 뇌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능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변화는 줄 수가 있겠죠. 세상을 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영성 지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내 구조적 이해가 뒷받침돼야만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관점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한들 세상이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면 그것은 죽은 공부가 되겠죠. 영성의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똑은 해질 수 있어요. 똑똑한 것과 영성의 지능이 높아지는 것과는 같은 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결입니다. 똑똑한 거와 영성 지능이 높은 건 다른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인성이 부족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겪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뭐를 많이 개발을 하고 개발자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 뒷받침 안 되고 영성 지능이 높지 못하면 자기 신념에 고착돼가지고 신념에 빠져서 영성 진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똑똑은 한 겁니다. 똑똑. 지혜롭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똑똑한 겁니다. 영성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내가 개체의 이기의 근본으로 한 개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영성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지능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먼저, 그리고 내가 이런 괴로움을 조금 감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면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영성지능이 높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괴롭든 말든 내가 편하고 그냥 모든 이익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지능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들하고 대입을 했을 때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민한테 있어요. 민한테 있는데 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참정권으로 위해서만, 투표를 위해서만 우리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거든.
그랬을 때에 믿고 맡겼을 때에 우리 이익을 대변해주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그 사람을 뽑은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오롯이. 본인만 그런 피해를 입으면 괜찮은데 그들 자손까지 다 그 피해를 입어야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성지능이 앞으로는 정치인들은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만 정치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신상의 안녕과 내 명예를 드높이고 나의 안전으로다 직업으로다가 내가 표만 얻어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체감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성지능이 높아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정치적 함수라든가 이런 거에 생각 안 하고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 공학을 따져서 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성지능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고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상태예요.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뀌어져 갖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영성지능이 높은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영성지능과 내 구조와 내 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내 기능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뭐냐? 메디테이션, 명상, 참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만트라, 주문 이런 것들이 있고 신앙에 의지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추구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뭐를 얻고자 하고 뭐를 내가 번뇌를 소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 알고선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멋있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하니까 그 세상을 가느냐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에 맞춰서 가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게 되고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바뀌어야 돼, 기능이. 예?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내 이익이 침해를 입으면 그냥 화가 나고 뭐가 나고 하는데 내 이익이 침해가 되더라도 상대편이 이해가 되고 내가 화가 안 나고 상대편이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아주 근본적으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거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나와 나를 구분하고 인식을 해석하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 사건, 사고 모든 것을 내 이 두뇌 속에 들어왔을 때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변화된 거예요. 그 구조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액션은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말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구조가 딱 그렇게 변화가 되면 하얀 거짓말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구조가 그렇게 변해버리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 진화가 되는 겁니다.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동반하지 않는 영성 진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탄을 찍고 3탄째는 그러면 그 뇌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려면 뇌에서 뭐를 버리고 우리가 뭐를 버려야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3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